자, 테스트 풀이입니다. 자, 1번. 물체의 힘이 나타나면 야구공을 방망이로 세게 치는 경우 일어나는 현상. 야구공을 방망이로 세게 치면 첫 번째가 야구공의 형태가 변하죠. 순간적으로 찌그러지고, 두 번째는 야구공의 운동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죠. 빠르기와 방향이 변합니다. 요 두 가지 내용이 다 들어있으면 맞아요. 속력. 빠르기라는 게 속력입니다. 속력이랑 방향이랑 순간적으로 모양도 바뀌죠. 여기에서 모든 현상, 지금 저기에 보면 3개가 돼 있잖아. 물결 무늬가. 그러면 들어가야 되는 게 모양, 빠르기, 속력, 야구공이 날아가는 방향. 요 3가지가 들어있으면 맞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자, 2번. 자, 중력의 방향은 어디다? 네, 지구 중심이니까 가에서는 C가 되고 나에서는 D가 되겠죠? 힘의 종류는 중력이고. 3번. 달에서의 무게는 지구의 6분의 1이죠. 중력이니까. 네. 그러니까 얼마? 15 혹은 단위까지 붙여서 15뉴턴. 무게가 행성마다 다른 까닭은 각 행성마다 뭐가 다르다? 중력 혹은 중력 가속도가 차이가 있다. 4번. 아니면은 이렇게 해도 돼요. 중력의 크기는 물체가 놓여진 위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행성마다 중력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난다 하면 됩니다. 4번. 탄성력이죠. 탄성력의 크기는 늘어난 길이에 비례합니다. 지금 봐봐. 18cm에 6N인데 9cm 늘어났다. 3N 되겠습니다. 자, 4번에 1번에 이러면 되겠지. 18cm 대 6N이 9cm 대 XN. 이렇게 비례식을 딱 세워서 풀면 가장 정확하겠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9X는 18X는 69, 54. 따라서 X는 3N. 4번에 2번. 달에서 용수철에 공을 매달면 9cm, 그러니까 중력이 뭐에 비례한다? 늘어난 길이에 비례하잖아. 그러면 중력이 6분의 1이니까 늘어난 길이도 몇 분의 몇? 6분의 1로 줄여야 됩니다. 9cm에 6분의 1이니까 따라서 1.5cm. 5번. 마찰력이 커야 되는 거는 저기에서 등산화랑 자동차 바퀴의 쇠줄이죠. 그 겨울에 눈길에 책임 감는 거 말하는 겁니다. 마찰력이 작아야 편안한 거는 스케이트와 미끄럼틀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자, 2번에 가장 큰 힘은 나죠. 그 이유는 마찰력의 크기는 마찰력은 무게가 클수록, 그리고 접촉면이 어떨수록
거칠수록 크다. 요 말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유리판이 있으니까 요 말이 들어가야 되겠지? 그렇게 해서 요 내용들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오늘 운동하고 다음 주에 운동 종합, 역학 종합 아니면 오늘 보고 운동, 아마 오늘 안에, 오늘 운동 정도만 하게 될 것 같네요. 주차는 조금 여유가 있어. 밝게 거두어. 밝기. 오케이, 됐다. 자, 할게요. 아마 오늘 우리는 주로 공부하는 내용 중에 뭐가 좀 들어갈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운 수학의 기본을 잠깐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근데 그 초등 수학의 기본을 돌아보는 것 자체가요. 어디까지 연결이 되는 거냐면 수학 공부를 지금 되게 열심히들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가보지 못한 수학 레벨까지 연결이 되는 개념이 돼요. 여러분들은 오늘 미분과 적분이 뭔지를 코딱지만큼 맛볼 수 있게 될 거예요. 놀라지 마라. 너희들한테 미분식을 계산하라고 시키진 않을 거다.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시킬 거야. 근데 오늘 배우는 개념이 미적분의 시작입니다. 미분과 적분에 대한 개념이, 미분이 어떤 뜻이고 적분이 어떤 뜻인지를 배우긴 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데는 그걸 개념적으로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지, 진짜 미분식을 풀어라고는 안 시킵니다. 그 고2 때, 고3 때 가도 안 시켜요. 대학교 때 가는 데 시키더라, 진짜. 자, 움직인다라는 걸 우리가 비교를 할 건데요. 이거부터 생각해 보자. 요즘에 핸드폰이 다들 있다 보니까 이제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동영상 같은 거 찍는 게 되게 편하잖아. 사진과 동영상 중에 움직임을 더 잘 표현해 주는 거는 누구죠? 동영상이지. 사진은 뭐를 보여주는 거고 동영상은 뭘 보여주는 거길래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사진은 찍는 순간만 보여주는 거고. 동영상은 찍을 때부터 원하는 데까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움직임을 담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이해는 하고 있는데 표현력이 떨어지는 대답이라고 보면 돼요. 내가 원하는 답이 다 나오긴 한 거야. 사진이 설명하는 것은 특정 순간에 물체의 위치가 나타나는 게 사진이다, 그지? 어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인 순간에 강물체가 그 카메라 시야 안에 있었다면 어디에 있는지 딱 고정된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 동영상은 촬영하고 있는 그 시간 동안 물체의 위치에 변화가 나타나는 게 영상이다, 그죠? 따라서 우리는 결국 운동, 움직인다라는 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뭐다? 시간의 변화 동안 물체의 위치 변화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동거리 혹은 변이라 그러는다. 원래 고등학교 정확한 개념은 변이가 되는데 중학교까지는 그냥 우린 이거를 이동거리. 그래서 시간과 거리를 가지고 우리는 속력을 설명을 합니다. 그지? 그러면 여기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빠르기를 비교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올림픽 100m 달리기는 어떻게 기록을 비교하죠? 시간을 비교하지. 몇 초인지. 왜? 거리를 딱 100m가 고정이 돼 있으니까 100m라는 정해진 거리를 누가 얼마나 빠른 시간에, 짧은 시간에 도착하는지를 비교하는 게 빠르기죠. 그지? 근데 이런 경주 중에 최근에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마그마 팀이 세계 9인가 13인가 해가지고 엄청난 놀라운 기록을 세운 대회가 하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좀 약간 시골인 르망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르망 24hour 레이스라고 해가지고 차 한 대, 파일럿 3명, 정비팀 10몇 명인가 20명이 팀을 짜서 24시간 동안 경기장을 몇 바퀴 돌아요. 24시간이라는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경기장을 계속 도는 거야. 딱 한 가지만 지키면 돼. 기름 보급이랑 차량 정비는 자기 피트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중간에 막 3시간, 4시간 돌다가 파일럿이 피곤하잖아, 운전수가. 그러면 자기 피트에 들어와서 기름 채우고 타이어 바꾸고 하는 시간에 파일럿이 내리고 대기하던 두 번째 파일럿이 다시 타서 그 차를 몰고 나가면 돼. 중간에 차가 퍼졌어. 그 차를 밀고 피트까지 밀고 들어올 수 있으면 밀고 들어와서 고쳐도 돼. 대신에 파일럿이 혼자 밀어. 그러니까 그거는 세계 1등이 중요한 대회가 아닌 거지. 24시간 동안 차를 돌리고도 퍼지지 않았다라는 걸 경쟁하는 대회인 거야. 선생님, 그러면 그 1등, 2등은 어떻게 결정하는데요? 1등, 바퀴 수가 많으면 1등. 오래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바퀴를 돌았다는 거니까 더 멀리 갔잖아. 24시간의 시간 안에. 바퀴. 그래서 그거야. 1등이 딱 24시간이 된 뒤에 들어오잖아. 그러면 그 다음 바퀴는 못 도는 거야. 돌고 있던 바퀴까지는 돌게 해줘. 그러고 그러면 바퀴 수가 같으면 먼저 들어온 사람이 이기는 거. 되게 합리적인. 우리나라도 2대 나가서 한 대가 퍼지고 한 대는 그나마 들어왔으니까 거의 1등 하는 팀은 뭐 아우디, 일본 도요타, 혼다 뭐 이런 팀들 거의 꼬박꼬박 지금 경쟁하는데 되게 빡신 레이스인데 우리나라가 이번에 그 등수안에 들어간 거 자체가 즉 완주해낸 거 자체가 대단한 거다. 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럼 우리 여기서 생각해 보자. 시간 동안의 거리를 시간으로 둘 중에 하나를 속력으로 쓴다는 거죠. 어느 게 더 이해하기가 편하냐인 거야.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숫자를 되게 재미있는 숫자 2개를 가지고 와볼게. 우사인 볼트가 100m 최고 기록이 9.5초 정도 됩니다. 9.5초, 9.6초로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살이 지금 뭐 최근에 되게 많이 빼긴 했지만 내가 제일 날씬하고 빨랐던 선생님 고등학교 때 100m 최고 기록이 14초였습니다. 그러면
우사인 볼트랑 나랑 100m 달리기를 하면 우사인 볼트가 100m에 골인 했을 때 내 위치를 설명하려면 감이 좀 당장 직관적으로 숫자 느낌이 안 온다. 그지? 어디쯤 뛰고 있을지에 대한 감이 좀 헷갈리죠. 근데 같은 숫자 조합인데 반대로 뒤집어 볼게요. 시속 140짜리 자동차랑 시속 95km로 달리고 있는 자동차 두 개를 1km 레이스를 시켰다고 쳐. 그 140km짜리가 꼬린점에 도착했을 때 95짜리 자동차의 위치는 대충 3분의 2쯤 되겠네. 맞지? 조금 더 어떻게 느껴져요? 빠르기의 비교를 실질적인 위치로 우리가 인식해내는데 더 직관적으로 얘가 편하죠. 맞지? 뭐? 일정한 시간 동안에 일정한 거리를 달리는 것을 우리는 속력이라고 한다는 거죠. 대신에 올림픽의 경우는 이게 편하지. 그냥 딱 숫자 작으면 기록이잖아. 맞지? 누가 먼저 들어왔냐를 경쟁하는 거니까. 요거는 그래서 우리가 경주에 기록을 남길 때는 쓰고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로 표현을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 모양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볼까요? 너희들이 수학 시간에 배운 것 중에 얘랑 똑같이 생긴 게 있는 거 알아요? 거속시 말고. 아니, 그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데 지금 머릿속에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가 지금 바로 안 떠오르는 건데 잘 봐봐. 수학 시간에 되게 초반에 배운 거예요. 지금 아마 중1 아니면 중2 수학책에 있을 거야. 우리는 얘를 뭐라 부르죠? 1차 함수죠. 1차 함수 맞지? 1차 함수에서 우리는 A를 뭐라고 불러요? 미지수? 1차 함수에서 A가 미지수인가? 네, 기울기라 그러지. 네, 직선 그래프. 기울기라 그러지. 이 기울기 어떻게 구해? 그러니까 두 점의 기울기를, 두 점을 있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한다면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죠? 네, 보통 우리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하고 얘랑 같은 뜻이에요. 사실은 x의 변화분의 y의 변화. 여기 세모라는 것 자체가 델타라고 하는데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나중 거에서 처음 거를 빼는 거. 즉 증가량이나 변화량이나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델타 x분의 델타 y를 우리 기울기 a라고 하면 함수 그래프에서 가로축을 x축, 세로축을 y축으로 하고 요런 그래프가 그려질 때 요 기울기를 우리가 a라고 하고 얘가 델타 x분의 델타 y가 되지. 아까 두 점 사이를 이야기했다면 요런 모양이 되는 거란 말이야. 어떤 두 점이 있을 때 요게 델타 x 여기가 델타 y가 되니까 이해가 돼? 네. 그 말은 얘는 어떻게 그리면 될까라는 거죠. 네, 기울기가 되는 거죠. 가로축이 뭐? 네, 가로축의 t 시간을 적고 세로축의 뭐? s 이동 거리를 표현하게 될 때 요 기울기가 뭐가 된다? 속력이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나가자면
한 걸음만 딱 더 나가자면 평균 속력과 순간 속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계속 공부를 해 나갈게요. 평균이라는 말 시험 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되게 스트레스 받는 단어다, 그치? 평균 어떻게 구해요? 다 더해서 변수의 개수 종류만큼 나누지. 예를 들어 나의 이번 기말고사 평균 점수를 구한다면 각 과목의 총점을 다 더해서 과목 개수만큼 나누면 되고, 어떤 반의 과학 테스트 평균 점수를 구한다 그러면 그 반 아이들의 과학 점수의 총합을 구한 뒤에 학생 머릿수로 나누면 되죠. 의미하는 거는 일정한 값으로 다 점수값이, 변수값이 통일이 되었다고 할 때 총합이 같아지는 점이죠. 그러니까 내 어떤 과목별로 내 기말고사 점수는 들쭉날쭉하지만 대충 몇 점 정도 받은 점수로 내가 이번에 친 거다라는 거를 계산해 주는 거잖아. 그럼 평균 속력이란 평균의 빠르기를 의미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학원 올 때 뭐 타고 왔어요? 걸어왔거나 엄마 차나 아빠 차 타고 왔거나 대중교통인 버스나 지하철 등등을 이용해서 올 수 있겠죠. 네. 그럼 평균의 빠르기는 결국 어떻게 구하면 될까? 그런 경우는 총 소요된 시간 동안 내가 움직인 총 이동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지. 결국 이 개념이 그 해당 구간의 시간 동안 그 해당 구간에서의 거리가 돼서 얘랑 같아지는 거예요. 델타 T분의 델타 S. 그럼 요거 한번 볼까요? A와 B 거리 시간 그래프를 그려본다고 치자고. 총 평균 빠르기는 어때요? A와 B가 거의 같죠? 왜? 어차피 총 시간분의 총 거리는 같으니까 A와 B의 평균 속력은 요 점과 이 점을 잇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속력이 된다는 거지. 그죠? 그런데 이 구간을 1번 구간과 2번 구간으로 나누면 1번 구간에서 누가 빨랐어요? A가 더 빠르지. 왜? 1번 구간에서 A는 같은 시간 동안 이만큼이나 갔죠. B는 그 시간 동안 요거밖에 못 갔잖아. 2번 구간에서 누가 빠르죠? B가 빠르지. 왜? 2번 구간에서는 B는 이 시간 동안 이만큼 움직인 이 직선의 기울기로 움직인 거고, A는 이 시간 동안 요만큼밖에 못 간 이 직선의 기울기로 간 거잖아. 내가 지금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보이죠? 평균을 구하는 거는 결국 양 끝의 두 점을 이어준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의 속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 속력은 어떻게 구할 건데? 순간의 속력. 어떤 순간의 속력? 어머니가 혹은 아버지가 운전을 해서 학원에 데려다 줄 때 순간 속력을 구하는 방법. 핸드폰을 들어서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속도 변하는 그거를 찍으면 되죠. 지금 그 순간 몇 킬로인지 딱 보여줄 거 아니야. 그런데 그래프에서는 순간을 어떻게 구할 거냐?
순간이라는 단어의 뜻을 생각하면 돼요. 순간, 이거 한자로 쓰면 내가 알기로 입술순의 사이가 한자 나오던가? 아주 짧은 간격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지. 매우 짧은 간격의 평균 속력인 건데, 자, 요 옆에서 A 그래프만 잠깐 가져와 볼게요. 봐봐. 1초인 순간의 평균 속력을 찾으려면 아주 짧은 시간 간격을 잡으랬잖아. 그러면은 몇 초부터 몇 초까지를 재면 되느냐? 0.99999999999 시작해가지고 1.00000000001초까지의 시간으로 두 점을 잡아서 평균 속력을 구하면 돼요. 점을 찍어볼까? 0.999999999면 1초인 점 왼쪽에서 1초에 아주 가깝게 근접하는 점이 되겠지. 1.00000000001이면 오른쪽에서 엄청나게 가까워지는 점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점이 두 개가 될까요? 한 개가 될까요? 사실상 하나지. 0.99999999999부터 시작해서 1.00000000001까지니까 두 개지만 하나로 보이는 점이 되겠지. 그러면 그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는 사실상 두 점이라고 하지만 이 곡선의 한 점에 뭐 하는 직선이 된다? 힌트.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세 가지 중에 하나. 아니,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원과 두 점에서 교차한다. 만나지 않는다. 마지막 하나가 뭐죠? 어이씨, 교차가 돼버렸네. 뭐 어떻게 된다? 이걸 뭐라 그러죠? 세 번째 거. 한 점에서 만난다. 혹은 접한다라고 합니다. 그죠? 그때 선을 무슨 선이라 부른다? 접선이라 그러죠. 즉 순간 속력은 이 점의 그래프에 대해서 그 점에서 접하는 접선 그래프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4초인 순간에 접선을 그리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요렇게 접선을 그려보니까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변하고 있죠? 낮아지고 있죠.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칠판을 설명하는 동안 우리가 결국 이야기한 건 뭐다? 속력이란 무슨 그래프에서 시간 거리 그래프의 기울기가 속력이다. 그래서 평균 속력을 구한다면 구간 양쪽 끝의 두 점을 이어준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는 거고, 그 순간의 속력을 구하려면 그 순간의 점에 대한 뭐의 그래프를 구한다? 접선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하면 순간의 빠르기가 된다는 거죠. 근데 있잖아, 이게 미분이에요, 사실. 곡선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표현하는 게 미분의 계산인 겁니다, 사실은. 그걸 수식으로만 가지고 풀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미분이에요. 왜 근데 운동에서 이 미분이 쓰였냐? 애시당초 미분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떠올린 엄청난 천재가 쓴 책의 이름이 프린키피아입니다. 미분은 뉴턴이 만든 거죠. 단 우리가 고등과정에서 배우는 미분은 뉴턴의 미분이 아니라 라이프니츠의 미분이긴 한데, 라이프니츠한테 미조건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 사람이 뉴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속력을 구할 수 있고, 여기까지는 거의 고등 수학에 가까운 거고, 그럼 중등에만 나오는 내용이 있단 말이야. 시간 기록계와 다중 섬광 사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거 이제 설명하기 전에 필기부터 좀 합시다. 빨리 필기.
기본적으로 시간 기록계와 다중 성광 사진은 같거든요. 자, 그거 아직 안 간 거예요. 그거 한 바닥만 넘겨볼래요? 56, 7쪽으로. 응? 간격이 안균이랑 그렇지. 여기 지금 화면으로 잘 나올려나 모르겠는데 시간 기록계는 이런 기계입니다. 원래 요즘은 이제 잘 안 쓰이는데 옛날에 이제 어디 가게나 그런 데서 카드로 결제하고 나면 결제 영수증이 뽑혀 나오는데 종이가 한 두세 장 붙어 나오는 종이가 있어요. 요즘은 이 종이 쓰는 게 내가 알기로는 운동 경기할 때 오더 적는 이 종이가 많이 쓰이는데 위에 거에 볼펜으로 적잖아. 그럼 그 압력 때문에 뒤에 두 장에는 저절로 먹지 끼워 놓고 글자 적히는 것처럼 글자가 똑같이 뺏겨 적어지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런 게 있는데 종이에 이렇게 펀치가 아래 위로 움직이면서 종이에 힘을 가하면 그 자리에 점이 찍히는 종이 테이프가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종이 테이프를 달고 있는 수레가 얼마나 빨리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게 시간 기록계인데 시간 기록계 문제죠. 종이 테이프 그림이 보이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1초에 땡땡 타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통. 제일 많이 적혀 있는 게 1초에 60타점이라고 많이 적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펀칭 기계가 종이를 두들겨주는 횟수가 1초에 몇 번이다? 60번을 찍는다는 거지.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점을 찍고 그 다음 점을 찍는데 시간 간격이 60분의 1초라는 소리예요. 요걸 좀 갖다 쓰자면 이거 좀 간격을 약간 널찍하게 바꾸자. 요렇게 점이 따다닥 균일하게 찍혀 있잖아. 점을 찍고 그 다음 점을 찍는 간격이 60분의 1초인 거야.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칸이 돼버리면 몇 초가 되죠? 네, 이게 계산하기가 편하다는 거. 점 사이 간격이, 타점 사이 간격이 6칸이 0.1초인 거야. 근데 만약에 이 6칸이 몇 cm다? 예를 들어 20cm다 라고 하면 속력이 계산이 되겠죠. 속력은 뭐분의 뭐? 시간분의 거리니까 0.1초에 20cm니까 2m/s가 되겠지. 그러면 되게 단순한 비교. 자, 얘가 A, 얘가 B.
같은 시간 기록계로 쟀는데 B의 점 간격이 되게 널찍널찍하잖아. 그러면 A가 빠르다, B가 빠르다? B가 빠르죠. 봐봐.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0.05초밖에 안 걸린 거라니까. 몇 칸이에요? 이게 몇 칸 걸린 거야? 3칸 걸린 거죠. 맞지? 그럼 20분의 1초인 거예요, 얘는. 얘는 20분의 1초에 여기서 여기까지 예를 들어 30cm다. 30cm를 간 거라서 6m/s가 된단 말이야. 이해가 되죠? 대신에 시간 기록계의 까다로운 거는 원래 중등에서는 안 다뤄지는데, 뭐가 까다롭냐면, 점과 점 사이 간격이 이것처럼 똑같으면 속력이 일정했구나 생각하면 되잖아. 근데 점과 점 사이 간격이 변할 때는 뭐가 빨라진 운동이고 뭐가 느려지는 운동인지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죠? 조금 더 늘릴까? 칸 더 그릴게. 자, 시간 기록계는 이렇게 이동 방향이 적혀 있어요. 둘 다. 점점 더 빨라진 운동은 C하고 D 중에 누구다? 점점점 빨라진 운동은 D라는 거지.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 기록계 자체가 자기가 멈춰있는 상태에서 움직임을 잰단 말이야. 여기 봐. 점 찍는 기계는 가만히 멈춰있고 종이가 움직이는 거라고. 맞지? 점 찍는 기계는 가만히 있고 종이가 움직여가는 거기 때문에 얘가 제일 먼저 찍힌 점인 거예요. 이해가 되지? 그러면 얘는 간격이 점점 줄어든 거고 얘는 간격이 늘어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다, 그지? 대신에 다중섬광 사진은 반대인 거예요. 다중섬광 사진은 뭐냐면 가끔씩 이거는 스포츠 신문 표지에 종종 올리는 사진 중에 하나인데 원래 우리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돼? 필름이 넘어가잖아. 카메라 셔터가 찰칵 열리고 닫히는 순간 빛이 들어와서 사진이 찍히는데 원래는 필름이 넘어가야 되잖아. 파일이 바뀌거나. 근데 그게 필름이 안 넘어가고 계속 셔터만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치? 공이 날라온다면 공의 위치가 한 사진 안에 그대로 다 들어가겠지. 이해가 되죠? 아니면 뭐 타자의 타격 폼이나 투수가 공을 던지는 폼 하면 사람 몸이 찰칵 해가지고 쭉 움직이는 게 다 보이겠지. 한 장의 사진에. 그런 것들을 보여주게 만드는 사진이 다중섬광 사진인데 요렇게 움직였다 그러면 제일 반대 화살표 반대쪽 여기가 출발점이 되겠지. 그 차이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정도는 잘 하겠죠? 중등에만 나오는 거. 단위 변화. 1m/s가 몇
km/h가 되냐. m/s, 즉 초속 몇 미터를 시속 몇 킬로미터로 바꾸는 거. 혹은 반대로 시속 몇 킬로미터를 초속 몇 미터로 바꾸는 거. 자, 1m/s라는 말은 1초 동안에 1m를 간 거잖아. 그러면 1초를 시간으로 바꿔야 되니까 1초에 얼마를 곱해야 되죠? 네, 3600을 곱해야 되지. 그러면 같은 등호를 설명하기 위해서 1m에도 얼마를 곱한다? 3600을 곱하면 1시간 동안에 3.6km가 되잖아. 그러니까 얼마? 3.6km/h가 된다고. 그럼 나는 반대를 시키겠죠? 72km/h는 몇 m/s가 되는지 중간 계산 과정 넣어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빨리 요거 필기하면서 계산까지 할게요. 2 곱하기 3이랑 3 곱하기 2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곱하기 3은 2의 세로. 3 곱하기 2는 앞에 설명한 게 더 정확했어요. 2 곱하기 3은 2를 3번 더한 거고 반복해서 3 곱하기 2는 3을 2번 더한 거죠. 원래 곱하기의 기본적인 뜻이 그거예요. 지금 이제 뭘 배울 거냐면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것을 배울 겁니다. 등속 직선 운동에서 오늘은 더 중요한 개념은 여기에요. 등속. 속력이 일정하다. 직선은 오늘은 약간 세모. 뭐도 일정하다? 운동하는 방향도 일정하다. 그러면 결론, 이 물체는 힘을 받지 않고 있다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 우리 지난 시간에 힘에 대해서 배울 때 첫 마디가 뭐였죠? 물체의 힘이 가해지면 속력이 변하거나 방향이 바뀌거나 둘 다 변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그렇지, 둘 다 변하면 안 되죠. 그래서 빠르기가 일정한 운동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자, 주로 이제 과학 시간에는 m/s를 단위로 쓰는데 세로축의 속력인 v 값이 가로축의 시간인 t 값을 적으면 등속 운동은 결국 가로축에 나란한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 될 거 아니야. 맞지? 자, 이때 만약에 내가 여기서부터 요까지라는 시간을 정해주면 우리는 이만큼이라는 속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지? 이 그래프의 넓이가 의미하는 것은 뭐가 된다? 네, 속력 곱하기 시간인 거지. 그럼 우리는 얘가 뭐라는 걸 알고 있다?
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 저게 거리가 되는지 한번 풀어서 한번 볼까요? 자, 속력이란 단위가 미터 퍼 세컨드죠. 네. 얘의 뜻은 1초에 그 물체가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의 크기를 우리는 속력이라고 한단 말이야. 맞지? 여기에 곱하기 시간. 초 단위를 쓰는 시간은 곱하기가 붙었잖아, 여기에. 그거의 뜻 자체가 뭐다? t초. t 횟수만큼 반복해서 더하라는 소리가 되잖아. 맞지? 그렇게 해서 나온 S. S. 총 누적된 전부 다 합친 전체의 이동 거리가 S가 되겠지. 여기 단위도 잘 봐봐. 초분의 미터에 초를 곱하면 미터만 남는다는 게 보이죠. 단위 역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원래 서술형 문제, 풀이과정, 서술형 문제에서는 단위 다 붙여서 적는 게 맞긴 해요. 답 쓸 때. 알겠지? 자, 그러면 실제로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거야. 4m per second의 운동을 3초 동안 했다면 몇 미터가 되죠? 네. 12m 움직인 걸 우리는 직관적으로 혹은 수학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계산을 해내잖아요. 그지? 근데 이 내용의 실 의미는 이거인 거야. 1초에 4m를 가는 어떤 운동이 있다고 치자고. 이 운동을 몇 번 반복한 거다? 네. 그 다음 1초 동안에도 4m. 그 다음 1초 동안에도 또 4m를 움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총 움직인 전체 이동 거리는 몇 미터다? 12m 움직인 거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의 정리 1. 총 거리는 결국 뭐에 비례한다? 시간에 비례하죠. 속력은 일정하니까. 물론 속력에도 비례하지만 속력이 일정한 운동일 때 거리는 시간에 비례하죠. 맞지? 그러면 이 거리와 시간이 정비례 관계라는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시간에 대한 거리 그래프는 정비례 그래프고 기울기가 속력이 아까 쓴 것 같은데 이거 맞지? 아까 그려본 그래프다. 그죠? 그래서 좀 더 심화로 고려를 합시다. 만약 속력이 일정하지 않아도 세로축의 속력, 가로축의 시간인데 속력 그래프가 일정하지 않아도 어떤 시간 간격을 잡았다면 우리는 이 넓이를 재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그래프를 나눠 볼 수 있겠죠. 그래 놓고 이 곡면 밑넓이를 구하는 것 자체를 내접하는 도형으로 계산해 보려고 친다면
근사값은 되는데 여기 지금 오차들이 보이잖아요. 이 오차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간 간격을 더 줄이면, 이 시간 간격을 줄인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가늘게 자르느냐에 따라서 이 면에 최대로 붙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 아니야. 종이보다 얇아진다면. 그러면 결국 이 그래프의 밑넓이를 총 다 구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되죠? 거리가 된다는 소리잖아. 이게 적분이에요, 사실은. 어떤 함수 그래프의 영역을 잡고 그 영역에 대한 밑넓이를 구하기 위한 수학적 풀이 방법을 적분이라고 해요. 원래 이렇게 나누는 거는 구분 구적법이라 그래서 고2 수학 수학 2에 언급이 되고 그게 미적분이라는 책으로 연결이 됩니다. 즉 지금까지 배운 걸 정리를 해보면 시간이라는 분모, 즉 기준에 대해서 우리는 거리도 배웠고 속력도 배웠잖아요. 근데 어떤 특징이 있었다? 거리의 기울기를 구했더니 뭐가 나왔다? 속력이 나왔지. 그리고 속력 그래프에 뭐를 구했더니 밑넓이를 구했더니 뭐가 나왔다? 거리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물론 여러분들한테 이걸 구하라 그러면 이 그래프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로 그려질 거냐? 삼각형과 사각형 혹은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정도로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구할 수 있겠죠. 개념만 알고 있으면. 미분이나 적분을 모르더라도, 그지? 근데 그렇게 해서 그래프를 구하고 그래프를 쓸 줄만 알아도 고2 물리학 앞부분까지가 되게 쉽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해서. 자, 일단 요거까지 필기하고 나면 다음 칠판이 배웁시다. 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가속도.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제곱입니다. 뜻이 뭐가 되냐면요. 단위 시간당 운동의 변화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식을 적어보면 시간당 기준이 분모라 그랬으니까 그죠? 뭐의 변화? 운동의 변화야. 얘를 뭐라고 한다? 가속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위가 뭐가 돼? 세컨드분의 미터 퍼 세컨드가 되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 되는 거지. 응? 근데 이거 되게 오늘 좀 자주 보는 모양입니다. 그지? 저 말 자체가 뭐를 의미한다? 한마디로. 가로축이 뭐? 가로축이 시간. 세로축이 뭐? 속력. 이라고 한다면 봐봐.
A가 0보다 크고 일정하면 속력이 점점 어떻게 된다? 빨라지죠. A가 0보다 작고 일정하면 속력이 점점 느려지는 운동도 될 수 있죠. 그리고 마무리로 A가 0이면 무슨 운동이다? 네. 등속 직선 운동이 됩니다. 즉, 사실 지금부터 배우는 이 운동과 관련된 공식에 A에다가 0을 넣으면 무슨 운동 공식이 돼버린다? 네, 등속 직선 운동의 설명식이 되게 됩니다. 알겠죠? 요거는 오늘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 칠판에 딱 그 공식 중에 4군데에다가 상자를 그릴 거예요. 공식에 이렇게 네모난 상자를 치는 게 4개가 있을 거거든. 이 4개는 외워두면 참 편합니다. 아주 좋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그래프와 관련된 요령까지를 배우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의 물리학 수업에 선행을 나가는데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공식 안 줬고 답이 구해져요. 웬만한 물리 문제. 그래프까지만 이해가 되면. 자, 그러면 그거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사실 출발이 이 식이에요. 가장 기본 정의. 얘를 좀 풀어보자. A는 델타 T분의 델타 V를 풀면 어떻게 되죠? 델타 V는 A 곱하기 델타 T가 되지. A 델타 T가 된다. 그지? 자, 이거의 뜻. A 델타 T라는 게 운동 변화량을 뜻하는 게 되죠. 자, 델타 T의 뜻은 델타 V의 뜻은 V 나중 빼기 V 처음인데 얘를 그냥 우리는 V 빼기 V 제로라고 쓰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V 마이너스 V 제로는 A 델타 T가 된다. 그지? 그래서 첫 번째 식 V는 V0 더하기 A 델타 T가 되고 사실은 여기서 델타 빼도 돼요. 원래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에 델타 값이 붙어있는 개념이니까. 그지? 우리 수업 몇 시간짜리 수업이에요? 2시간. 어떻게 구하면 2시간이 나오는데? 12 빼기 10을 하면 2시간이 나오잖아. 나중 시각에서 처음 시각을 빼면 되죠. 맞지? 자, 이 식을 그대로 외우지만 우리는 그래프를 활용할 거기 때문에 얘를 1차 함수식의 형태로 바꿔볼게요. 1차 함수 형태의 모양으로 바꾸면 V는 A 델타 T 플러스 V0가 되는데 얘가 뭐랑 식이 똑같은 식이라고? Y는 AX 플러스 B 꼬라지라고. 그럼 어차피 우리는 가로축에 뭐를 줄 거다? T 시간을 줄 거고 세로축에 V 속력을 줄 거고 그러면 Y절편이 뭐가 되죠? 0초일 때 속력이지. 순간 속력. 0초일 때의 속력이 될 거고
V0가 될 거고. 맞죠? A가 0보다 크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겠네? 맞지? 자, 이 그래프에서 만약에 여기까지를 t로 잡아준다면 요 길이가 뭐가 된다? 델타 t가 되겠죠? 시간의 변화. 맞지? 그리고 잘 봐봐. 요렇게 선을 하나 더 꺼볼게요. 요 길이가 뭐죠? V0죠. 요 길이는 뭐예요? 여기가 생각해보면 나중 V잖아. 그럼 여기가 V-V0니까 A 델타 T가 되죠. 그치? 좁으면 그 다음 바닥까지 써도 돼요. 이거 가속 운동이니까 원래 그 다음 바닥 내용입니다. 그럼 봐봐. V는 자, 그래프로 확인하는 거야. 내가 잘 그렸는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V잖아. V는 V0 더하기 A 델타 T가 맞네. 맞지? 네. 그리고 지금 이 그래프 무슨 그래프야? 속력과 시간이 나타나는 그래프죠. 속력 그래프의 밑넓이가 뭐다? 즉,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뭐가 된다? 거리인 거잖아. 맞지? 그래서 거리는 자, 밑에 사각형 넓이 밑에 사각형 넓이는 V0 곱하기 델타 T네요. 더하기. 자, 위에 삼각형 넓이는.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죠? (2분의 1) 곱하기 그냥 A 델타 T 쓰면 되지. 왜? 요게 뭐니까 지금? 델타 T잖아.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A 델타 T 곱하기 델타 T니까 A 델타 T의 제곱이 되겠지. 그지? 두 번째 식. 그리고 세 번째 식은 원래 뭐냐면 1번식과 2번식을 연립으로 푸는 문제인데 t를 소거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2번식에서 t를 소거할 수 있을까요? t를 아예 없애고 싶은데 연립방정식 풀이.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느냐? 요 식에서 델타 t는 뭐분의 뭐가 되지? a분의 v-v0가 되잖아. 얘를 여기에 대입해서 정리하면 델타 t가 없어진 식이 되겠죠. 그런데 대입하기 싫어. 너무 복잡하잖아, 식이.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법을 또 한번 찾아봅시다. 내가 아까 이 도형을 무슨 도형이라 그랬게? 사다리꼴이라 그랬죠. 맞잖아요, 사다리꼴. 응? 사다리꼴 넓이 어떻게 구해요?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기. 높이. 윗변과 아랫변의 합을 높이에 대해서 곱하고 2로 나눠주면 되죠. 구해봅시다. 밑변. 자, 이동 거리는 밑변. V 플러스 윗변. V0
곱하기 높이. 이게 높이지, 이제는. 나누기 2. 맞지? 이렇게 해놓고 얘를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2분의 v 플러스 v0 곱하기 a분의 v 마이너스 v0가 될 거 아니야. 이게 뭐가 된다? 거리 s가 되죠.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모습이 나와서 갑자기 어지러운데, 선생님은 분모 이렇게 여러 개 나와 있는 거 참 싫어합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들도 계산할 때 분모가 없는 쪽으로 계산하는 게 실수가 덜 나와요. 그래서 2a를 반대쪽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이쪽은 뭐가 되지? 2as는 이거 뭐죠? 중3 수학에서 나오는 거죠, 이거. 곱셈 공식에서. 뭐야? 이걸 우리는 무슨 공식이라 부르죠? 곱셈 공식 두 번째나 세 번째로 보통 배우는 식일 텐데. 합차라 그러죠.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죠.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ab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이거 날라가서 a제곱 빼기 b제곱. 그럼 뭐가 된다? v제곱 빼기 v0 제곱이 나오죠. 박스가 3개 찾았습니다. 1번씩, 2번씩, 3번씩. 자, 얘네들의 의미가 뭐냐면요. V0라는 거는 내가 관측을 시작한 바로 그 순간의 빠르기지. A,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가속도라는 개념은 앞으로 그 물체의 운동이 어떻게 변해갈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값이죠. 점점 빨라질지 느려질지 그대로일지, 그지? 그러면 봐봐. 처음 속력과 변화를 알면 우리는 t초 후에 그 물체는 어디에 있을 것이며 t초 후에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가 결정이 된다라는 소리야. 그럼 3번식은 선생님 언제 쓰는데요? 시간 안 가르쳐 줄 때 쓰는 겁니다. 맞지? 시간이 없어도 답이 찾아진다는 거지. 뭐 가속도와 거리와 속력과 처음 속력만 하는. 그치?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쓸 수 있는 식이 있어요. 우리 요식 잘 봐봐, 요식. 이 식에서 델타 t만 넘기면 어떻게 되는데? 델타 t분의 s잖아. 뜻이 뭐죠? 총시간분의 거리네?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한다 배웠죠, 아까? 속력? 무슨 속력? 총시간분의 총거리. 네. 평균 속력이죠. 그게 뭐다? 남은 걸 보니까 2분의 처음 속력과 나중 속력의 합이 되는 평균 속력 공식이 나오는데 이거는 언제만 쓸 수 있느냐? 가속도가 일정할 때만 쓸 수 있어요. 그럼 이 값은 어딘데? 여기 정 가운데지. 요 정 가운데를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된다? 요 삼각형 넓이와 요 뒤에 삼각형 넓이가 어떻게 나온다? 똑같게 나오지. 그러면 결국 그건 무슨 소리냐면 이 사다리꼴 넓이와 이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이라는 이 직사각형 넓이가 어떻게 된다? 같아지죠. 네. 예. 그게 평균 속력의 뜻이잖아. 알겠죠? 네. 그래서 박스가 하나, 둘, 셋, 넷, 1, 2, 3 평균 속도식까지가 사실은 암기해 둬야 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요 앞부분은 지금 필기 다 됐지, 여기까지는. 여기 지우고 문제 하나 내볼 테니까, 요거 필기 끝내고 요 문제까지를 풀어보는 게 오늘 수업 내용으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고 오늘 수업 정리를 한번 싹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 봐봐. 결국 가속도라는 개념까지 들어왔더니 결국 속력의 기울기가 가속도였죠. 그러면 당연히 모양이 같으니까 뭐가 된다? 가속도의 넓이가 뭐가 된다? 속력이 되겠지. 정확하게는 속력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문제를 풀 때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속력과 시간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면 우리는 그 그래프에서 가속도가 얼마인지 거리가 얼마인지도 찾아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네. 그러면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풀이 과정이 한 4-5가지 되거든. 요 칠판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풀이 과정이 4가지가 나와요. 퀘션. 40 너무 빠르다. 40이면 과속이네. 30m/s로 달리던 차가 속력을 일정하게 감소하여 4초 후 완전히 정지했습니다. 이 차에 이 차가 멈추는데 필요했던 제동거리는 몇 미터일까요? 라는 문제예요. 초속 1초에 30m로 달리던 차가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속력이 줄어들겠죠. 완전히 멈추는데 4초가 걸렸다고 할 때 멈추는데 필요한 거리는 몇 미터인가? 칠판에 있는 것만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필기하고 요거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봅시다. 자, 빨리 필기. 푸는데 도움이 되는 거니까 힌트를 좀 줄게요. 원래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과정이 뭐냐면 첫 단계가 출제를 파악하는 겁니다. 즉 이게 어느 단원의 문제인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등가속도 운동이죠. 왜? 속력이 일정하게 변했다고 하잖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가속도 값이 음수라는 거죠. 음수로 일정한 운동. 어쨌거나 일정하니까 이 등가속도 문제를 이용해서 풀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에서 데이터를 모아야 됩니다. 문제에 숨어있는 값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처음 속력이죠. 멈췄으니까 나중 속력은 0이죠. 4초 걸렸으니까 얘가 델타 T가 4라는 소리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거리를 구하라는 거죠. 시험 문제에 이 정도의 표시가 되는 게 맞아요. 시험지 문제,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을 칠 때 각 문제에서 그 단어가 왜 쓰였는지에 대한 키워드 판단이 이 정도로 표시가 돼 있어 줘야 됩니다.
시험지 자체. 막 애들 문제 되게 꼼꼼히 읽는다고 막 샤프로 동그라미 쳐가면서 꺼멓게 덮는 애들 그것도 안 돼요. 근데 눈으로만 푼다고 문제 표시 하나 없는 것도 안 되는 거야. 물론 학원 선생님들은 좋아합니다. 그런 시험지. 왜? 후보정 작업 없이 그대로 스캔 떠가지고 마련했다가 그 다음 해 애들 챙겨서 공부시키면 좋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문제 상태는 딱 요만큼인 거예요. 데이터를 뽑아야 됩니다. 그러고 이제 3번, 4번이 그거지. 공식을 적고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글의 5번, 6번. 그 나온 결과를 결론, 즉 답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응? 풀어드려요. 몇 미터인지 한번 계산을 해볼래요? 아직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아가지고 조금 더 도전해봐. 56분 되면 풀어줄게요. 풀이 과정 4가지 다. 고민해봐. 여기 푸는 공식은 다 나와 있다니까, 지금 칠판에. 자, 고생은 사서도 한다 타입. 어쨌거나 가속도 문제니까 가속도를 구해야 될 것 같잖아. 그래서 가속도를 구합니다. A는 델타 T분의 V 빼기 V0는 4분의 0 빼기 30이라서 마이너스 2분의 15 미터 퍼 세컨드 제곱. A를 구했다, 그지? 네. 그래서 만약에 2번 식으로 푸는 애들은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니까 30 곱하기 4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5 4의 제곱이죠. 맞지? 그럼 어떻게? 120 빼기 60이라서 60m가 나올 거고. 혹은 2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이면 2에 마이너스 2분의 15 S가 0 빼기 900 마이너스 30의 제곱이니까요. 맞지? 그래서 약분해버리면 마이너스 15S는 마이너스 900 S는 60m도 나오죠. 맞지? 또 다른 풀이법은 여기 좀 지울게요. 요만큼만. 응? 또 다른 풀이법. 평균 속도가 얼마가 나오죠? 2분의 0 더하기 30이라서 15m/s잖아. 그러면 이동 거리는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이니까 15 곱하기 4 해서 60m가 나오고요. 그지? 요게 사실은 이제 보통 권장을 많이 하는 타입. 혹은 아예 그래프로 가도 돼요. 무슨 그래프? 속력 시간 그래프지. 속력이 일정하게 줄어서 멈췄다 그랬잖아. 맞지? 처음 속력이 얼마라고? 멈추는데 몇 초 걸렸다고? 이 삼각형 넓이 얼만데? 네. 이렇게 구해도 되는 거지. 경로가 되게 다양하단 말이죠. 어느 쪽으로 접근해 가도 좋은데 가장 권장하는 거는 어차피 평균 속력이나 그래프로 많이 풀게 되지만
공식을 쓰는 법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나중에 얘네들을 본격적으로 쓸 고등과정 문제를 풀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래프를 그리고 부족한 데이터를 공식으로 찾아내야 돼요. 그래프만 가지고 안 풀리는 어려운 문제들. 쉬운 문제들은 뭐냐? 쉬운 문제들은 한 가지 방법으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쉬운 거고, 두 번 어려운 문제는 그래프로 쉽게 접근할 것 같은데 안 풀리는 하나의 내용을 공식으로 풀어내서 찾아서 대입해야 되는 문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공식과 그래프를 다 쓸 수 있으면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접근할 수 있겠죠. 왜? 문제에 접근하는 길은 되게 많이 열려 있는데 어려울수록 문의 개수가 줄어들어요.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